안녕하세요. 은하쌤입니다. 오늘은 GTQ 인디자인 2급 기출문제를 CC 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문제는 2022년 1월달 B형 문제입니다. 작업에 앞서서 환경부터 설정을 해놓도록 할게요. 인디자인을 실행하고 나면 오른쪽 꼭대기에 현재 작업 환경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CC 버전과 CS 버전의 차이가 맨 처음에 들어갔을 때의 환경 차이가 보이는데요. 오른쪽 꼭대기에 있는 환경 설정에서 타이포그래피라고 똑같이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작업 환경이 그리 많이 다르진 않으실 거예요. 우리는 어차피 글자 작업을 많이 하니까 환경을 타이포그래피라고 하는 걸로 맞춰 놓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꼭대기에 에디트라고 하는 메뉴를 클릭하시게 되면 프리퍼런스라고 하는 또 다른 환경 설정이 보일 거고요. 여기에서는 하나하나 세세하게 세팅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일단 아무거나 누르고 들어가셔도 다 똑같은 창이 뜨니까 창을 띄워 놓으시고요. 왼쪽에 있는 서브 메뉴를 하나씩 클릭하시게 되면 옵션이 달리 준비되어 있는 게 보일 거고요. 시험에서 필요한 몇 가지만 설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곳에 가시게 되면 컬러 테마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픽 작업을 할 때는 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두운 테마로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일단 잘 보이라고 밝은 테마로 선택을 해 놓은 상태이고요. 오픈 다큐멘터리즈 탭이라고 하는 건 아마도 기본적으로 V체크가 되어 있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시험 문제지를 이렇게 따로 띄워놓고 창을 다시 하나 또 띄우기 위해서 이 오픈 다큐멘터리즈 탭이라고 하는 V체크를 해제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유니트라고 하는 단위도 중요하죠. 아무래도 인디자인의 경우에는 출력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단위가 밀리미터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선의 굵기라든지 글자의 크기의 경우에는 포인트 단위로 제대로 되어 있는지 눈여겨봐 주시고요. 혹시라도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범위를 잘 선택하고자 한다면 가이드라인의 색깔 잘 보일 수 있도록 바꿔주실 수도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퍼포먼스라고 하는 곳을 보시게 되면요. 그림의 경우에 미리 보기가 화질 깨끗하게 보일 수 있도록 하이 퀄리티로 해 놓으시길 권해요. 아무래도 도서 같은 걸 만들 경우에는 페이지 수가 많다 보니까 기본 디폴트 값이 티피컬로 되어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는 페이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하이 퀄리티로 두셔도 속도가 느려지진 않을 겁니다. 이 정도만 선택하셔도 작업하시는 데는 지장이 없으실 거예요. 오케이. 그럼 첫 번째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지에 보시게 되면 파일의 크기와 파일을 저장하는 이름, 경로 등이 나와 있네요. 새로운 정의를 열어볼까요? 왼쪽 꼭대기에 파일, 새로 만들 거니까 New, Document. 파일의 이름을 주셔야 되겠죠?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첫 번째 문제는 1번입니다. 용지 사이즈가 A4 용지인가 봐요. 210에 297이라고 되어 있고요. 페이지는 한 장짜리고 단은 3단이군요. 컬럼을 3이라고 바꿔놓도록 할게요. 단의 간격이 6mm라고 되어 있어서 숫자 값을 맞춰줬습니다. 상하 좌우의 여백의 경우에는 12mm라고 다 똑같네요. 링크가 걸려 있으면 하나만 바꿔도 다 같이 바뀔 수 있으니까 이 링크 걸려 있는 거 확인하셔서 12mm 라고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블리드 돌연의 경우에는 3mm 그대로 가시면 되겠네요. 작업을 하실 때에 문제지에서 필요한 색상들을 다 지시를 해놨습니다. 그때그때 뽑아서 쓰시는 것보다는 색상들 미리 뽑아 놓는 게 작업하시기 수월하실 거예요. 스와치 패널에 가시게 되면 미리 뽑혀져 있는 색상들이 몇 가지 있을 텐데요. 제일 끝자락에 있는 친구를 하나 선택하시고 뉴 스와치라고 더하기 단추 누르시게 되면 쌍둥이가 하나 만들어지는 게 보일 거예요. 더블 클릭하셔서 대화창 띄우시면 CMYK 색깔 4가지가 선택이 되어 있고요. 지시사항에 나와 있는 숫자 값은 그대로 넣으시면 되고 지시에 없는 것들은 0이라고 비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추가가 된 거 보이시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또다시 하나를 만들게요 라고 더하기 단추 하나 생성됐으면 더블 클릭하셔서 색상 지정하시면 되겠죠? 반복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색상을 다 뽑았고요. 작성하시다가 글자를 넣으실 때 단락 스타일도 정리가 되어 있네요. 우리도 패러그래프 스타일에서 미리 만들어 놓는 게 좋겠죠? 패러그래프 스타일 패널을 넣으시면 베이직 패러그래프라고 해서 기본
문단 모양이 나오는데요. 영문판이기 때문에 한글을 입력했을 때 한글이 바로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베이직 패러그래프를 더블 클릭하셔서 대화창이 뜨면 베이직 캐릭터라고 하는 친구에서 글꼴, 한글 글꼴로 지정을 해주시게 되면 한글로 입력했을 때 바로 보일 수 있겠죠. 굴림이라고 일단 선택을 해 놓도록 할 거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친구를 기반으로 해서 여기서도 네모난 더하기 보이시죠? 추가하겠다 라고 하면 패러그래프 스타일 추가된 게 보일 거고요. 더블 클릭하셔서 대화창이 뜨면 이름과 그 글꼴, 크기, 색깔, 기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이즈는 글자의 크기를 얘기하는 걸 거고요. 리딩이라고 하는 건 행간을 얘기하죠. 줄 간격을 얘기합니다. 자간이라고 하는 건 글자와 글자 사이의 간격을 얘기하죠. 트래킹 -30. 색깔 값은 저희가 미리 뽑아 놓은 친구들만 스와치에서 뜨기 때문에 색깔을 미리 뽑아 놓으시길 권했던 거예요. 시작 표시 문자라고 하는 친구는 글자가 이렇게 남들보다 큰 친구를 얘기하는 거고요. 드랍캡이라고 하는 서브 메뉴로 가셔서 몇 줄만큼 자리를 차지하나요? 라인 2줄만큼이요 라고. 글자는 몇 개나 큰가요? 2개가 커요 라고 캐릭터 2개. 오케이 하시게 되면 추가된 게 올 거예요. 반복하시면 됩니다. 베이직 패러그래프 기반으로 해서 더해 줄 겁니다 라고 하면 추가가 된 게 보이시죠? 더블 클릭하셔서 대화창이 뜨면 추가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설정이 다 끝났으면 다시 기본 베이직 패러그래프로 돌아오셔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고요. 필요한 소스들을 좀 깔아보도록 할까요? 필요한 이미지들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꼭대기에 파일 누르셔서 외부에 있는 파일을 불러올 때는 플레이스라고 하시면 되는데 불러올 거리들이 많으니까 단축키를 쓰시면 좋겠네요. 컨트롤 D 이용하셔서 불러오세요. 시험장에 가시면 문서 안에 GTQ라는 폴더가 있을 거고요. 그 안에 이미지들이 들어있을 겁니다. 선택하시게 되면 이렇게 쫓아다니는 그림 보이시죠? 클릭 드래그 하셔서 크기를 적당히 배치하시면 되겠고요.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능들 쭉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죠. 컨트롤 D 눌러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2급의 2번의 경우에는 하나의 파일에 그림이 이렇게 여러 개가 들어있고요. 보안이 요 3개를 말하는 것 같은데 서로 다른 상자에 들어있군요. 더구나 동그란 상자에 들어있으니까 그냥 데리고 오시면 곤란하겠네요. 그 그림이 들어갈 틀을 하나 마련해 놓도록 할까요? 도구 상자에 보시게 되면 도형이 보이는데 동그라미 도형과 동그라미 틀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도형의 경우에는 색깔이 들어있는 형태를 얘기하는 거고요. 동그라미 틀은 속이 텅 비어있는 걸 얘기해요. 저희는 텅 비어있는 와중에 그림을 넣을 거니까 프레임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클릭 드래그 하셔서 만드시면 되겠고요. 크기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여러분들 마음대로 만들어 주시면 되고 모양이 찌그러지지 않도록 왼손의 도움을 받을게요. 쉬프트 누른 상태에서 그리시면 정원이 그려지죠. 마우스 먼저 띄시고 쉬프트는 나중에 띄게요. 이렇게 동그라미 틀 만들어진 상태에서 컨트롤 D 눌러주시게 되면 똑같이 소스를 불러올 수 있을 거고요. 그 안에 갇힌 걸 확인할 수 있죠. 선택 도구로 얘를요 라고 한 번 누르게 되면 이렇게 액자 틀이 보이는 거고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그 안에 들어있는 그림은 이따만큼 커요 라고 갈색 테두리 보이시죠? 그림이 좀 많이 커 보이니까 그림을 좀 크기 줄이도록 할게요. 비율 깨지지 않도록 왼손 쉬프트 눌러서 작게 줄여주시면 되겠고요. 안쪽에 동글동글 구슬을 꾹 누르고 기다리시면 그림이 이렇게 투영돼서 보이기도 하니까 그런 식으로 선택해서 모양을 보시면서 가져다 놓으시면 더 편하겠죠. 2급의 2번의 경우에는 그라디언트 패더를 넣어주세요 라고 이펙트를 줬네요. 얘를요 라고 선택하셔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게 되면 이펙트스 보입니다. 여기에서 그라디언트 패더 선택하시게 되면 이렇게 그라디언트 들어간 게 보이시죠? 오케이. 하나를 잘 만들었으면 복사해서 쓰시면 돼요. 얘를요 라고 선택하시고 왼손으로 Alt키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쌍둥이 화살표 보이시나요?
클릭 드래그 하셔서 가져다 옮겨 놓으시면 되겠죠. 클릭 드래그 하셔서 가져다 옮겨 놓으시면 됩니다. 얘는요 라고 선택하셔서 방향도 조절이 가능하죠. 점에다 정확히 되는 게 아니라 점의 바깥에다 대면 이렇게 커서가 꼬부라지는 거 보일 거예요. 안쪽에 있는 동글동글 구슬 꾹 누르고 기다리시면 모양이 투영돼서 보이니까 이 정도 배치할래요 라고 보시면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컨트롤 D 눌러서 나머지 그림도 배치를 하겠습니다. 그림을 넣고 나서 크기를 조정을 나중에 해줄 수도 있는데요. 다만 이 친구를 파란색의 틀의 경우에는 액자라고 했었죠. 그냥 들어가게 되면 액자만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안쪽에 있는 알맹이 그림은 잘려서 보이게 돼요. 그렇다고 해서 안쪽에 있는 이 친구만이라고 선택하셔서 줄이게 되면 액자는 그대로 남게 되겠죠. 액자와 알맹이 그림이 동시에 같이 커지고 작아지기 원할 경우에는요. 얘를요 라고 선택하신 상태에서 위쪽에 옵션을 보시게 되면 오토피트라고 자동으로 크기를 맞춰주는 기능이 있어요. 클릭한 상태에서 크기 조절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액자와 안쪽에 들어있는 그림이 동시에 커지고 작아질 수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배치하세요. 제일 뒤쪽에 깔리도록 할까요? 얘를요 라고 선택하셔서 어레인지 샌드 투 백이라고 하면 개체들 중에서 제일 아래쪽으로 깔리게 배치가 될 거고요. 이급의 3번의 경우에는 클리핑 패스라고 해서 포토샵 패스로 따로 따놓은 게 있나 봅니다. 맞춰줄 거고요. 효과, 그림자 효과 넣도록 할게요. 얘를요 라고 선택한 상태에서 오브젝트 메뉴에 가시게 되면 클리핑 패스라고 하는 메뉴가 보입니다. 옵션스를 열으셔서 포토샵 패스 선택하시게 되면 포토샵에서 패스를 이렇게 따놨나 봅니다. 이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이펙트스 효과를 주실 수가 있죠. 그림자 효과를 줄 거예요. 드랍 섀도우. 미리 보기가 V체크 되어 있는 상태라면 이렇게 색깔들, 거리값 어느 정도 되는지를 미리 보시면서 작업하실 수 있으세요. 도형을 얹어 보도록 할까요? 사각형의 도형과 원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사각형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렉탱글 툴 이용하셔서 클릭 드래그 하게 되면 사각형을 만드실 수가 있고요. 그 사각형에 대해서 크기가 지정이 되어 있군요. 210에 297 색상도 들어가 있고요. 선에 대해서도 들어가 있고 가장자리 모퉁이도 둥글게 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사각형의 경우에는 모퉁이가 둥그러지게 표현을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에 모퉁이 같은 경우는 얘를요 라고 선택하셔서 모퉁이 둥글게 해주는 거. 다만 여기에서 해주시게 되면 모든 모퉁이가 다 같이 둥그러져요. 보시면 여기에 모퉁이의 값을 22라고 주시게 되면 다 같이 이렇게 모퉁이가 둥그러지는 게 보이시죠? 결과물에서는 이렇게 대각선 형태로만 둥글고요. 모서리가 양쪽은 뾰족하게 되어 있군요. 얘는 컨트롤 Z 오브젝트에 가시게 되면 모퉁이를 코너 옵션으로 바꿔주실 수가 있으세요. 여기에서 모든 아이가 다 똑같지 않도록 체인을 풀어주시고요. 왼쪽 꼭대기는 0입니다. 오른쪽 끝자락도 0이죠. 오른쪽 꼭대기의 경우에는 22 그리고 왼쪽 아래도 22라고 모양을 보아하니 이렇게 대각선 형태로 둥글고요. 대각선 형태로 뾰족하죠. 자, 그렇게 코너 옵션을 설정을 하셔서 갖고 오는 게 좋겠습니다. 지시사항에 나와 있는 선의 두께값 7포인트, 선의 모양은요 3줄이, 색깔도 지정이 되어 있지요. 제일 뒤쪽에다가 배치할 겁니다. 너는요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 샌드 투 백. 제일 큰 거는 자꾸 선택되면 귀찮으니까 잠가 놓도록 할까요? 오브젝트를 잠그겠습니다. 락이라고 하시게 되면 더 이상 선택되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원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립스 도구를 누르셔서 클릭 드래그 하시게 되면 원이 만들어질 거예요.
Shift 누르게 되면 정원이 만들어질 텐데요. 원하는 크기가 지시가 되어 있으니까 위쪽에 있는 옵션에서 값을 지정하는 게 좋겠죠. 원에 대해서는 그라디언트 페더가 적용이 되어 있네요. 너는요? 라고 선택을 하셔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이펙트스, 그라디언트 페더. 기본적으로 리니어 형태이기 때문에 선형으로 그라디언트가 이렇게 먹었어요. 문제에서 보면 동글동글하게 그라디언트가 먹었죠? 그렇다면 타입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레디얼로 바꾸시고요. 그 퍼지는 정도는 위쪽에 있는 옵션 단추 왔다 갔다 하면서 결과물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될 거예요. 글씨를 넣도록 할까요? 타입 2 누르시고요. 이만큼이요 라고 클릭 드래그 하셔서 글씨를 쓰겠습니다.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꼴 크기 효과 넣으시면 되겠죠. 선에 대한 얘기도 나와 있네요. 선도 있습니다. 색깔이요, 흰색이요 라고. 페이퍼 아닙니다. 색깔은 CMYK 0인 요 친구 색깔 뽑아 놓은 거 적용하시면 되겠고요. 그 선의 두께 값은 위쪽에 있는 옵션에서는 해결이 되지 않네요. 오른쪽에 있는 스트로크라고 하는 패널에서 두께 값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께 값은 3이죠. 오른쪽 버튼 이펙트스에서 드랍 섀도우까지 그림자 줘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죠. 혹시라도 그림자가 너무 짙어요, 너무 가까워요, 멀어요 라고 할 때는 옵션 값들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글자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글자들은 문제에서 미리 소스로 제공합니다. 텍스트 파일을 열으셔서 이만큼이요 라고 블럭을 잡아서 컨트롤 C 복사하시면 되겠고요. 그 글자를 어디다 넣을 건지 텍스트 상자 이용하셔서 몽땅 다 컨트롤 V 붙이시면 되겠죠.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꼴 지정하시면 됩니다. 결과물을 보니까 글자들이 이렇게 가운데로 정렬이 되어 있는 것 같죠. 그렇다면 우리도 별 언급이 없을지라도 글자들은 가운데로 정렬을 해주세요 라고 맞춰주는 게 좋겠네요. 아래쪽도 글자들을 마저 넣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C 복사하셔서 글자 상자를 쭉 만들어 놓도록 하죠. 여기다가 넣겠습니다. 컨트롤 V 하시게 되면 글자들이 몽땅 들어갈 거고요. 상자를 보아하니 글씨가 이렇게 길쭉길쭉하게 전체의 단을 다 사용하고 있네요. 결과물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세 단으로 나눠져 있는데 말이죠. 그렇다면 이 상자는요 라고 선택을 하셔서 단을 세 단으로 나눌 거예요 라고 위쪽에 있는 옵션 3단에 간격은 6mm입니다 라고 문제에서 제시해주고 있었던 값을 맞춰주시면 되겠죠. 원하는 만큼의 범위를 잡으셔서 패러그래프 스타일 만들어 놨던 거 중에 적당한 걸 선택해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배치가 끝났으면 전체적으로 출력된 형태를 보기 위해서 미리 보기 형태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 형태들 보시고요. 빼먹은 효과가 없는지 글자들 삐뚤어진 게 없는지 배치 한번 다시 보시고 저장하시면 되겠죠. 저장하실 적에 경로와 파일의 포맷 두 가지가 제시가 되어 있죠. 우선 인디자인 파일로 저장할까요? 왼쪽 꼭대기에 파일 세이브 저장하겠습니다.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문서 안에 GTQ라는 폴더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기본적인 인디자인 파일로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는 PDF라고 하는 형태로 저장을 하시되
여기에서 내보낼 적에 모든 프린터 표시를 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거 체크를 하셔야 되겠네요. 파일에서 내보낼 거니까 엑스포트라고 하시게 되면 어떤 형식으로 내보낼 건지를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거기에 있는 PDF 중에서도 출력을 목적으로 하니까 프린트라고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클릭하셔서 저장하겠다 라고 하면 대화창이 뜨면서 마커를 모두 다 해주세요 라고 올마커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내보내겠습니다. 엑스포트. CC 버전의 경우에는 한 가지 더 저장을 하라는 경우가 있어요. 왼쪽 꼭대기에 파일, Save As라고 하셔서 유형을 보시게 되면 인디자인 파일 뿐만 아니라 IDML이라고 하는 예전 CS 버전으로도 열어볼 수 있는 형태로 저장을 해주세요 라고 하는 포맷이 있습니다. 이 친구도 저장을 해라 라고 할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찾으셔서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카탈로그를 만드는 문제죠. 용지 사이즈가 다르군요. 새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꼭대기에 파일, 새로 만들 거예요. New Document. 파일의 이름을 주셔야 되겠죠.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두 번째 문제니까 2번이고요. 윗스 폭은 198, 하이트 높이는 267. 페이지가 3장짜리니까 페이지는 3이라고 바꿔 놓을 거고요. 단은 2단이네요. 컬럼은 2. 단의 간격이 5mm로 달라졌군요. 상하 좌우의 여백이 서로 다를 때에는 링크를 풀어 주셔야 됩니다. 얘를 콩 찍어서 뽀사 주시고요. 상좌우는 15, 하는 25라고 되어 있군요. 숫자값을 맞춰 주시면 되겠죠. 도료는 분리드 전체가 3mm니까 그대로 가겠습니다. 크리에이트. 페이지부터 좀 맞춰 놓도록 할게요. 마스터 페이지를 설정할 건데 비마스터라고 페이지를 추가해 주실 거고요. 문서의 페이지를 재편성하시고 페이지 번호도 넣어라, 면주도 넣어라 라고 되어 있네요. 페이지라고 하는 패널에 가셔서 일단 A라고 되어 있는 거 이름을 더블 클릭하셔서 너는 이라고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여기에서 New Parent, New Master라고 있을 겁니다. 클릭하셔서 비마스터로 해줄 거고요. 페이지는 전체가 3개의 페이지죠. 넘버 오브 페이지는 3이라고 주도록 하겠습니다. OK 단추 누르게 되면 페이지가 이렇게 3개짜리로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여기에서 페이지에 번호를 넣도록 할 건데요. 각각 오브젝트를 넣게 되면 오브젝트 밑에 번호들이 깔리면 곤란하겠죠? 레이어를 새로 하나 만들도록 할게요. 1번 레이어에다가는 기타 등등을 넣을 거고요. 저희는 마스터에서 작업하는 아이들만 따로 하나 더 추가해서 이 레이어 2번에서 작업을 하도록 할 거예요. 페이지로 돌아왔고요. 마스터 페이지, B 페이지입니다. 페이지에 번호가 들어가야 될 부분 글씨를 넣어야 되니까 타이프 툴 들으셔서 이쯤에다 글씨 넣을 거예요 라고 드래그 하시게 되면 글상자 만들어지지요. 타이프 메뉴를 클릭하셔서 인서트 스페셜 캐릭터 마커스에서 커런트 페이지 넘버라고 하시게 되면 현재의 페이지 번호가 들어가게 될 거예요. 비마스터이기 때문에 이렇게 B라고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면주와 페이지 번호에 대한 글꼴 맞춰주시면 되겠네요. 하나를 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면주를 쭉 드래그해서 써주도록 할게요.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면주의 설정 2번 페이지와 3번 페이지 이름이 다르다라고 했으니까 맞춰주시면 되겠죠? 하나를 잘 만들었으니 얘네들을요 라고 몽땅 다 선택하시고 복사해서 쓰시면 됩니다. 왼손으로 Alt 누르면 쌍둥이 화살표 나오는 거 보이나요? 클릭 드래그 하셔서 복사하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페이지에다가 가져다 놓겠습니다. 세 번째 페이지의 면주는 다르니까요. 더블 클릭하셔서 바꿔주시면 되겠죠. 마스터 페이지의 설정이 끝났으면 이제 레이어를 다른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레이어 1으로 내려주시고요. 페이지도 이제 마스터를 벗어나서 아래쪽에 있는 실제 페이지로 돌아올 겁니다.
다만 아래쪽에 있는 이 페이지들은 지금 A 마스터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너네들은 이라고 선택하셔서 오른쪽 버튼 어플라이 페어런트라고 어플라이 마스터라고 선택하셔서 B 마스터를 따라다오 라고 선택하시면 되겠죠. 모든 아이가 다 그랬으면 좋겠죠. 올 페이지 오케이 하시게 되면 B 마스터를 따랐고요. 페이지를 하나하나씩 조 옆동에다가 옮기도록 할 거예요. 오른쪽 버튼 Allow Document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페이지를 옮기실 수 있을 겁니다. 질질질 끌어서 가져다 놓으시면 되겠죠. 페이지 설정이 끝났습니다. 필요한 색상들은 좀 미리 뽑아 놓도록 할까요? 문제에서 언급하고 있는 색상 값들을 하나하나 다 지시사항에 맞춰서 스와치에 뽑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스와치 선택하셔서 미리 만들어져 있는 색깔 너는 이라고 맨 막내둥이 복사할 겁니다. 뉴 스와치 색깔 자체를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지시사항에 맞춰서 색상을 정할 수 있겠죠.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 뉴 스와치 너는 필요한 색상은 다 뽑았고요. 글자 작업을 할 때에도 미리 단락 스타일을 만들어 놓으시면 적용하기가 편하겠죠. 패러그래프 스타일 가셔서 단락 스타일을 설정하겠습니다. 기본 베이직 패러그래프에서 영문판이기 때문에 한글이 바로 보이지 않는다. 더블 클릭하셔서 베이직 캐릭터를 한글 글꼴로 바꿔주시면 좋겠네요. 기본 베이직 패러그래프 기반으로 해서 새로 만들겠습니다. 더하기 단추 누르시고요. 패러그래프 스타일 추가됐으면 너를요 라고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대화창이 뜰 거예요. 이름 주시면 되겠죠.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본문 1번은 글꼴이 요겁니다 라고 지시되어 있는 대로 맞춰주시면 돼요. 리딩은 행간을 얘기하죠. 줄 간격입니다. 트래킹은 자간이에요. 글자와 글자 사이의 간격이죠. 색상은 정확하게 미리 만들어 놓은 거 적용을 하셔야 되겠고요. 시작 표시 문자는 두 줄만큼 잡아요 라고 했습니다. 드랍캡이라는 곳으로 가셔서 두 줄만큼이요 라인 잡아주시면 되겠죠. 몇 글자가 커질지는 결과물을 보니까 한 글자만 커지고 있네요. 그렇다면 캐릭터는 그냥 하나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반복하시면 되겠죠. 베이직을 더해줘요. 만들어진 친구는 이름을 본문 2라고 첫 줄 들여쓰기를 3mm만큼 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인덴트에 가셔서 첫 번째 줄이라고 했으니까 퍼스트 라인 되겠습니다. 1, 2, 3mm라고 선택을 했고요. 글자 값은 기본적으로 K100이라고 하는 깜장색을 쓰고 있어서 K100의 경우에는 캐릭터 컬러가 그냥 깜장으로 되어 있는 거 두시면 되겠네요. 설정이 끝났으면 다시 베이직 패러그래프로 돌아와 주세요. 필요한 오브젝트를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급의 5번을 불러오도록 할게요. 왼쪽 꼭대기에 파일, 외부에 있는 이미지 갖고 올 땐 플레이스, 자주 갖고 오니까 단축키 쓰시기를 권합니다. 컨트롤 D 누르게 되면 경로 물어보죠. 커다란 이미지의 경우에는 자꾸 왔다 갔다 하면 번잡스러우니까 이미지를 오브젝트 잠가주세요. 락이라고 해서 선택되지 않도록 잠가두시기를 권하고요. 컨트롤 D 눌러서 그 다음 이미지를 가져오려고 하는데요. 이 친구의 경우에는 하나의 파일에 4개의 이미지가 이렇게 나눠서 들어와야 되겠군요. 동그란 친구를 만들어서 그 안에 가둬두도록 하겠습니다. 일립스 프레임을 선택하셔서 이렇게 만들 거예요 라고 드래그 하시게 되면 원이 만들어질 텐데요. 그 원은 한쪽 부분이 좀 찌그러져 있죠. 전체를 선택하는 거면 셀렉션 툴일 텐데요. 일부분을 선택하는 건 다이렉트 셀렉션입니다. 어디 부분이요? 이 6시 방향에 있는 얘를요 라고 선택하셔서 그 부분만 좀 줄여 놓도록 할게요. 모양이 이렇게 쭈그러지면 될까요?
핸들, 뽑혀 나온 요 선들을 핸들이라고 해요. 그 선들이 길게 뽑혀 나와 있으면 많이 휘는 거고요. 짧게 뽑혀 나와 있으면 조금만 휘는 거라서 요 핸들도 좀 조절을 해 보도록 할게요. 요 정도 느낌인 것 같죠? 예를요 라고 선택한 상태에서 컨트롤 D 누르고 이미지를 불러오시게 되면 그 안에 가둬둘 수가 있어요. 여기 한 번만 선택했을 때 파란색 테두리는 액자의 크기라면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 안에 들어있는 진짜 그림, 그 그림은 엄청 큰 그림이죠. 얘를요 구슬 모양 꾹 누르고 기다리시면 이미지가 투영돼서 보입니다. 내가 보고 싶은 이미지가 이렇게 배치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배치를 하시고 놓으시면 되겠네요. 1급의 5번의 경우에는 응용해서 배치를 하시고 효과를 그림자 효과 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예를요 라고 선택하시고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이펙트스 드랍 섀도우 그림자 주시면 되겠는데요. 그림자가 너무 짙다 싶을 때에는 오퍼시티 값 조절하시면 됩니다. 복사해서 써먹도록 할까요? 왼손에 도움 받겠습니다. Alt 누르시게 되면 쌍둥이 화살표 보이시죠? 클릭 드래그 하셔서 끌어다 놓을 거고요. 반복하시면 됩니다. 클릭 드래그 해서 끌어다 놓을 거예요. 왼손은 계속 Alt를 누르고 있는 중. 안쪽에 구슬 꾹 누르고 기다리시면 이렇게 모양이 보이시죠? 나머지 이미지들도 가져다 넣도록 할까요? 컨트롤 D 눌러서 이미지를 불러오도록 할게요. 이급의 8번 이미지도 이렇게 동글동글한 원에 들어가 있군요. 동그라미를 하나 그려서 그 안에다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일립스 프레임 클릭 드래그 하셔서 동그라미 커다랗게 만들어 놓을 거고요. 컨트롤 D 눌러서 지도를 그 안에 가둬두도록 하죠. 선택 도구 눌러서 예를요 라고 클릭하시게 되면 이 친구는 바깥에 있는 액자만 선택이 된 거고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그 안에 들어있는 그림이 선택이 되는 거죠. 그 안에 있는 그림은 굉장히 커 보입니다. 이 친구는 그림을 좀 줄여주도록 할게요. 2급의 8번의 경우에는 효과 기본 패더를 주시고 텍스트 감싸기라고 해서 글자들이 나의 그림을 밟고 지나가지 못하도록 랩으로 감싸주세요 라고 되어 있군요. 예를요 라고 선택을 했고요.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이펙트스 가시게 되면 기본 베이직 패더가 보일 거예요. 베이직 패더에서 미리 보기 프리뷰가 되어 있을 텐데요. 어느 정도 흐리멍텅할지는 패더의 윗습 값을 높여주시면서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텍스트가 밟고 지나가지 못하도록 텍스트 랩을 걸어주도록 할 거예요. 어느 정도 걸어줄 건지는 값이 정해져 있죠. 10mm만큼이요 라고 했으니까 10이라고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급의 9번은 클리핑 패스를 해주세요. 포토샵 패스 따놓은 게 있나 봐요. 거기에 그림자 효과를 주겠습니다. 선택된 상태에서 오브젝트 메뉴에 가시게 되면 클리핑 패스 옵션에 들어가셔서 포토샵 패스로 딸 거예요. 오케이 하시게 되면 가장자리가 이렇게 쭉 따진 게 보일 거고요. 그림자 효과 주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이펙트스 드랍 섀도우 그림자 오케이. 도형을 얹어 보도록 할게요. 사각형을 만들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크기가 긴 거 보니까 이 친구인가 봐요. 직사각형 렉탱글 툴 이용하셔서 길게 일단 만들어 줄 건데요. 이 친구는 테두리만 있는 게 아니라 반대로 수압 단추 눌러서 채워져 있는 색깔이에요 라고 바꿨고요. 크기 맞춰 줄게요. 399, 높이 값은 10, 색깔 값은 C에 30짜리 선택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다만 이 친구의 경우에는 나중에 그려준 거기 때문에 그림들을 다 밟고 지나가고 있네요.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 맨 뒤로 빠지세요. 샌드 투 백.
펜툴 이용해서 이 아래쪽에 있는 도형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펜 도구를 누르셔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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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셔서 대강의 모양을 만들어 주시고요. 모양을 펜툴 꾹 누르고 계시면 나타나는 컨버트 포인트 이용하셔서 클릭 드래그 하시게 되면 곡선화 시켜줄 수 있어요. 클릭 드래그해서 곡선화 시켜주시게 되면 쉽게 그림을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겁니다. 혹시라도 이렇게 모양이 꼬이는 경우는 반대쪽으로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펜툴로 만들어진 친구는 그라디언트 페더 효과를 주라고 했네요. 너는요? 라고 선택하시고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이펙트스의 효과 그라디언트 페더 그라디언트가 적용된 방향 보시고 다르다면 앵글 값 조절하셔야 되겠죠? 글자들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입부트 들어주시고요. 클릭 드래그 하셔서 글씨를 쓰죠. 테두리에 대한 두께값은 이 위쪽에서 해결이 안 되는군요. 색깔들만 정하실 수 있는 관계로 선의 두께값은 스트로크라고 하는 패널로 따로 가서 작업을 해주도록 할게요. 오브젝트들의 배치가 끝났습니다. 나머지 글자 작업을 하시면 되겠죠. 글자들의 경우에는 미리 만들어져 있는 글자 복사해서 쓰시면 되겠죠. 이만큼을 이라고 몽땅 다 블록 잡으시고요. 컨트롤 C 복사하셔서 글자를 담은 상자 타입 툴로 클릭 드래그 하시게 되면 상자 만들어지지요. 컨트롤 V 넣으시게 되면 글자가 들어올 거고요. 얘들아 라고 몽땅 다 선택하셔서 미리 만들어 놓은 단락 스타일 패러그래프에 가시게 되면 선택하실 수 있으세요. 결과물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양쪽이 가지런해 보이는데 우리 건 아무래도 왼쪽 정렬만 정해 놓다 보니까 오른쪽 부분이 들쭉날쭉하죠. 일단 패러그래프 스타일 적용을 했지만 오른쪽도 좀 가지런했으면 좋겠어 라고 justify 있는 I를 선택하시게 되면 오른쪽이 이렇게 가지런히 정리가 될 거예요. 당연히 스타일 적용했던 거에다가 추가로 뭔가 작업을 더 했기 때문에 플러스가 나와줄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반복하겠습니다. 글자들을 몽땅 다 컨트롤 C 복사하셔서 글자를 여기다 담을 거예요. 타입 툴로 상자를 만들어 주시고요. 컨트롤 V 붙이게 되면 글자들이 싹 다 들어가죠. 그 안에 들어있는 글자들 모두 다 컨트롤 A 하시게 되면 선택이 될 거고요. 패러그래프 스타일에서 본문 2라고 적용을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제목들 들어가는 부분들만 따로 중제목이라고 지시를 해주면 되겠네요. 반대쪽에 있는 페이지에 남은 글자들을 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상자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 상자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아까 넘치는 글자들 상자 안에 채 다 들어가지 못한 아이들은 이렇게 빨강색의 네모에다가 더하기 더 있어요 라고 모양이 보일 거예요. 선택 도구 셀렉션 툴 이용하셔서 그 빨강색 넘치는 글자들을요 라고 클릭 다시 한번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글자 쫓아다니죠. 내가 만들어 놓은 글자 담을 상자에다가 클릭하게 되면 넘치는 글자들이 이렇게 들어올 거고요. 제목은 제목답게 중제목으로 적용을 하셔서 마무리 지으시면 되겠죠. 결과물을 미리 보기 형태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서
문제지와 비교를 해보시고 틀어진 게 없는지 빼먹은 게 없는지 한번 더 둘러봐 주세요. 파일을 저장하실 때에 인디자인 파일로 저장해라 라고 되어 있군요. 왼쪽 꼭대기에 파일 누르셔서 세이브, 경로와 이름 확인하시고 저장을 하시게 되면 인디자인 파일로는 저장이 됐고요. CC 버전의 경우에는 CS 버전으로도 출력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저장할게요. Save as 가셔서 IDML이라고 하는 확장자 선택을 하셔서 저장을 하시게 되면 CC 버전뿐만 아니라 CS 버전, 옛날 버전에서도 파일을 불러올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용지 사이즈 다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꼭대기에 파일, 새로 만들 거예요. New Document. 파일의 이름 주셔야 되겠죠? 소원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세 번째 문제니까 3이라고 줄 거고요. 용지 사이즈 297에 210 가로로 누워져 있는 용지로군요. 페이지는 한 장짜리이죠. 단은 3단짜리입니다. 단의 간격 0이라고 되어 있네요. 간격이 하나도 없나 봅니다. 상하 좌우의 마진값도 모두 다 0으로 바꿔 주실 거고요. 블리드 돌연의 경우에는 전체가 다 3mm로 지정이 되어 있군요. 크레이트 리플렛의 경우에도 역시 색깔들을 미리 뽑아 놓고 작업을 하시는 게 편할 것 같아서 미리 스와치 패널 열어서 작업할 거고요. 글자들도 단락 스타일 선택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스와치에서 제일 막내둥이 더할 거예요. 뉴 스와치 더블 클릭해서 색상 정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색상들을 다 뽑았습니다. 패러그래프 스타일에서 미리 만들어져 있는 베이직 패러그래프 가시게 되면 베이직 캐릭터의 글꼴을 한글 글꼴로 바꿔서 한글이 깨져 보이지 않도록 바꿔 놓을 거고요. 베이직 패러그래프를 기반으로 해서 새롭게 하나 더 만들면 되겠죠. 패러그래프 스타일 더블 클릭하셔서 이름 그리고 글꼴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제목 첫 줄 들여쓰기의 경우에는 인덴트 가시면 되겠죠. First line 이라고 첫 번째 줄을 3mm만큼 들여쓸 거예요 라고 설정하겠습니다. 설정 끝나고 나면 베이직 패러그래프로 돌아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브젝트 집어넣도록 할까요? 컨트롤 D 눌러서 외부 파일 불러오도록 할 거고요. 그림을 예를요 라고 선택해서 열어주시면 쫓아다니는 거 보이시죠? 클릭 드래그 하셔서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바깥쪽에 파란색 테두리는 액자의 크기죠. 클릭 드래그 하셔서 조절 가능합니다. 여기에 3개의 이미지의 경우에는 네모난 상자에다 담아서 따로따로 데리고 오는 게 좋겠네요. 렉탱글 프레임 선택하셔서 클릭 드래그 프레임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프레임의 모서리를 둥글게 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얼마만큼이요? 라고 지시사항이 다 나와 있네요. 선택된 상태에서 컨트롤 D 누르게 되면 이렇게 2급의 14번 그림 4개 들어있는 거 보이시죠? 열기 하시게 되면 그 안에 그림이 갇히게 될 거고요. 선택 도구 눌러서 예를요 라고 하게 되면 액자의 크기를 조절하는 거 아니죠?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그 안에 들어있는 그림의 크기 엄청 실이 크네요. 크기를 좀 조절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이미지의 경우에는 이펙트 안쪽에 내부 그림자를 줘야 되는군요. 오른쪽 버튼 이펙트스 이너 섀도우라고 하게 되면 안쪽으로 그림자 짓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하나를 잘 만들었으면 복사해서 쓰시면 됩니다. 예를요 라고 클릭하셔서 쭉 Alt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하시면 쌍댕이 복사되는 거 확인되시죠? 안쪽에 들어있는 알맹이는 구슬을 동글동글 구슬 꾹 누르고 계시면 이미지 투영돼서 보이니까 어디쯤 보였으면 좋겠는지를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그림들의 경우에 지시되어 있는 옵션들 꼭 지시사항대로 맞춰주셔야 됩니다. 클리핑 패스, 오브젝트에 가시면 클리핑 패스 있으니까 옵션 맞춰주세요. 도형을 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각형을 넣어주세요. 불투명도 들어간 거 보니까 이 친구 반투명한 친구인가 봐요. 사각형 렉탱글 툴 이용하셔서 클릭 드래그 쭉 그려주시고요. 채워주는 색깔 지시되어 있는 대로 맞춰주시면 되겠죠. 흰색인데 이 친구는 불투명해요 라고 불투명도를 조절하셔야 되겠네요. 얘는요 선택 오퍼시티가 요 옆에 있습니다. 불투명도를 60이라고 낮춰주게 되면 뒤쪽에 있는 이미지가 비쳐 보일 거예요. 다만 이 친구는 이 그림보다는 더 아래쪽에 있는 거죠. 그림을 선택하셔서 네가 제일 앞으로 오렴 어레인지 브링 투 프론트라고 하셔서 순서를 좀 정리해 주시는 게 좋겠네요. 사이즈 맞춰주겠습니다.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크기를 윕스와 하이트 맞춰주세요. 또 다른 사각형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그거 역시 사이즈가 정해져 있습니다. 모퉁이의 둥글기도 지정이 되어 있군요. 맞춰주시면 되겠죠? 글씨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입부트 누르시고요. 클릭 드래그 하셔서 글씨를 쓰도록 하죠. 나머지 짜잘한 글자들은 미리 만들어져 있는 거 불러오시면 됩니다. 텍스트 파일에서 이만큼이라고 몽땅 선택하셔서 복사해서 가지고 올게요. 컨트롤 C 어디다가요? 텍스트 툴 이용하셔서 여기다 넣을 거거든 이라고 쭉 드래그해서 상자를 하나 만들도록 하죠. 컨트롤 V에서 글자를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글자 몽땅 다 블럭 잡으셔도 되고요. 컨트롤 A라고 하셔서 선택하실 수도 있겠죠. 패러그래프 스타일 이용하셔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제목은 똑같으니까 복사해서 쓰면 되겠네요. Alt 누르셔서 예를요 라고 선택을 하실 거고요. 쌍둥이 화살표 나오면 질질질 끌어서 복사해서 쓰시면 되겠죠. 표를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표의 내용 역시 소스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얘들은 글자들을 사이사이 떨어져 있는 부분을 컴마 표시로 구분하셔서
표로 전환을 시킬 수가 있어요. 띄어쓰기 되어 있는 부분은 이렇게 컴마 표시로 바꿔주시고요. 몽땅 컨트롤 C 복사할 겁니다. 글자 상자 만들어서 담아보도록 할게요. 컨트롤 V. 넣어놓은 글자들을 모두 선택하셔서 테이블 메뉴로 클릭하시게 되면 Convert Text to Table 이라고 하는 친구가 보입니다. 선택하시게 되면 글자들을 표로 바꾸실 수가 있는데, 구분하는 건 저희가 컴마로 바꿨기 때문에 이렇게 컴마로 선택을 하시게 되면 OK 단추 눌렀을 때 바로 표가 만들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패러그래프 스타일 표의 내용들이니까 표라고 적용을 할 겁니다. 가운데에 정렬되어 있는 거 맞춰주시면 되겠고, 선의 모양들은 굵기나 크기, 색깔들이 모두 다 지시가 되어 있지요. 표에서 왼쪽과 오른쪽의 경우에는 선이 없는 형태로군요. 그렇다면 여기는요 라고 선택을 하시고, 왼쪽과 오른쪽만 이렇게 파랗게 선택되어 있는 형태 보십시오. 선이 없어요 라고 하시면 텅 비어있는 형태가 될 거예요. 보이시죠? 블록 잡으셔서 색상 넣어줘야 되는 부분 적용하시면 되겠네요. 채워주는 색상은요 선택하시고, 배치되어 있는 형태 한번 다시 둘러보시고 효과 빠진 거 없는지, 배치 틀어진 거 없는지 확인하셔서 파일을 저장하시면 되겠네요. 인디자인 파일로 저장하겠습니다. 왼쪽 꼭대기에 파일 저장할 거예요. 세이브, 경로와 이름 확인하셔서 인디자인 저장하시면 되겠고, CC 버전의 경우에는 파일 형태를 IDML이라고 하는 형태로 한 번 더 저장하셔서 CS 버전에서도 파일을 불러낼 수 있도록 지정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기까지 2022년 1월달 B형 문제 함께 풀어봤습니다. 열심히 연습하셔서 다음번에 꼭 합격하시기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